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3회차 동영 모의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예. 별로 어려운 난이도 아니에요. 자, 봅니다. 41번부터. 자, 법률행위입니다.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체결 당시 반드시 확정돼야 된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됩니다. 1번 틀렸죠? 1번 정답. 자, 2번입니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그리고 전부 불능에서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문에서 말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서의 신뢰 손해배상 책임 말하는 거죠. 신뢰 손해.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손해, 여기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죠. 자, 하지만 채무자에게 귀책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위험 부담이나 아니면은 채무 불이행 법리가 적용될 수 있죠. 4번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유효죠. 단속 규정입니다. 자, 5번입니다.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도 스스로 구약정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나요? 무효는 누가 주장하는 거죠? 무효는 누구나. 그죠?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누구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딱히 주장권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행법규 위반을 지가 해놓고 지가 위반해놓고 야 무효야 라고 주장해도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요. 자,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42번으로 가죠. 갑이 그의 부동산 을에게 매도했고 대금을 모두 받았는데 아직 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다시 매수했고요. 등기도 넘겨받았다라고 돼 있죠. 아주 전형적인 이중매매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중매매에서 지금 셋째 줄에 적극 가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고 병에게 격려된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따라서 무효. 그죠? 적극 가담했으니까 무효겠죠. 자, 그럼 소유자 누구예요? 소유자 누구죠? 소유자. 현재 소유자. 갑이죠. 갑이 현재 소유자예요. 자, 틀린 겁니다. 1번.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다. 맞습니다. 적극 가담. 2번입니다. 병의 소유권 취득은 불법 원인급여이므로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에 의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면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돌려달라라는 취지에서의 이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 을은 을이 병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거 왜 안 돼요? 소유자가 아니어서. 을이 소유자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을이 소유자가 되고 싶으면 일단 갑을 대위해서 뭐 해야 돼요? 대위 말소 청구해야죠. 그죠? 또 안 그리니까 또 저기 안 되죠. 그죠? 그래야 되죠. 자, 일단 을하고 매매 계약 체결한 상태에서 병에 적극 가담이 있었고 병한테 이전 등기 격려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적극 가담이 있었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병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상태입니다. 현재 무효. 자, 여기에 대해서 갑은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야, 이거 말소해. 이렇게. 방금 지문에서 봤지 않습니까? 자,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해서. 자, 그러면 을은 병한테 말소 청구를 한다고 못 한다고? 그것도 안 된다고요. 을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러면 병 명의 등기가 무효인데 갑도 말소 청구 못하고 을도 말소 청구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 상황에서
대위 말소 청구. 대위 말소 청구. 요거 가능하죠. 약간 이 특이한 거예요, 이게. 둘 다 말소 청구 못하는데 대위가 되니까. 그래서 많이 출제됐던 거죠, 지금껏. 자, 해서 3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3번 정답. 자, 4번입니다. 을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없죠. 채권자 취소권 어디 파트에서 되는 거예요? 통정어의 표시에서. 통정에서 채권자 취소권 나오면 그때는 되지만 여기서 안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을은 갑에게 불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병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죠. 병이 저지른 적극 가담 자체가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정답 3번. 자, 43번 문제로 이어갑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었죠. 일단 어디에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행위. 증여와 같은 이런 무상행위들에는 반대급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불공정이 적용될 수 없고, 경매도 마찬가지죠. 법률 규정 따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될 수 없죠. 불공정을 논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1번 당연히 맞는 말이죠. 자, 2번은 당연히 틀린 말이 되겠죠, 그러면? 맞나요? 자, 2번은 지금 경매에서도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불공정이 될 수 있다 그러죠? 안 된다고요, 불공정이. 경매는 불공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절차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2번 정답. 자, 3번입니다.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잃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자, 현재 첫째 줄에 나오는 이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잃은 거, 이게 바로 급부 반대급부의 불균형, 객관적 요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객관적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들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요건도 입증, 주관적 요건도 다 입증해야 되죠. 그러니까 궁박경솔 무경험이 주관적 요건이죠. 추정되지 않는다. 자, 4번입니다. 무효행위 전환이 될 수 있죠. 불공정해서. 자, 5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이죠. 궁박은 본인 기준. 정답 2번. 자, 44번 갑니다. 비진위 표시입니다.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비진위 표시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비진위 표시는 의사 표시의 일치, 불일치? 네? 의사와 표시의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죠? 불일치죠. 예. 불일치를 아는 거, 모르는 거? 아는 거. 그죠? 예. 다 찍어 보시네요. 그죠? 모른다 했다, 안다 했다. 그죠? 예. 자, 불일치를 아는 게 비진위 표시고요. 비진위. 자, 이렇게 비진위 표시를 했을 때 일단 원칙은 이게 유효라는 거예요. 효력이 있다. 유효. 자, 근데 이때 원칙적으로 유효가 된다는 것은 이 비진위 표시의 상대방이 지금 표의자 갑이 비진위 표시했다는 것을 아는 거, 모르는 거? 모르는 거죠. 모르고 잘못이 없는 거죠. 이때가 유효. 자, 그리고 비진위 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죠. 무효가 되는 경우는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죠. 이런 경우가 무효가 됩니다. 그죠? 예. 기본입니다, 기본. 자, 보자. 1번이요. 자, 여기서의 진위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 생각을 말하는 거다. 맞나요, 생각? 그죠? 생각이죠? 뭐가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거? 그거 아니고. 자, 2번입니다. 비진위 표시는 표의자의 상대방이 표의자, 진이 아님을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효다. 어때요? 맞아요? 지금 상대방이 선이라는 거, 악이라는 거? 예? 선이에요. 알지 못하는. 그죠? 알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니까 선이죠, 선이. 근데 과실이라고 무과실이라고? 그럼 과실이 있다고, 근데. 이러면 유효, 무효? 이러면 무효죠, 이건 무효죠. 그죠? 그냥 과실만 있어도 유효, 무효? 무효죠. 또는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또는으로. 자, 그러니까 을이 알고만 있어도 무효. 과실만 있어도 무효인데 과실이 있다고요. 그럼 무효라고요. 그럼 선의는 어떡합니까? 선의는 유효가 되려면 선의뿐만 아니라 뭐까지 있어야 된다고? 무과실까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선의 과실인 경우는 무효가 되는 거죠. 2번 정답. 자, 3번입니다.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원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퇴 수습을 위해서 형식상 사직원을 제출했다. 지금 비진이 표시를 하신 겁니다. 원칙적으로 당연히 유효겠죠. 그러면 이제 사퇴를 하시는 거죠. 나가시는 거겠죠. 그 의사 표시에 따라 효력 발생할 수 있다. 자, 4번입니다. 소송행위 같은 경우는 비통착사강이 전부 다 적용되지 않죠. 적용되지 않는 행위들,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또 뭐 있었어요? 네, 가족법상 행위죠, 그죠? 신분행위. 또 뭐 있었어요? 공법행위. 공법행위요. 자, 지금 지문에 나오는 소송행위, 소송행위, 공법행위, 가족법상 행위. 여기에 적용 안 된다고요. 지금 보고 있는 비진이 표시뿐만 아니라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전부 다 적용 안 된다고. 이 영역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자, 5번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했는데 실제로는 해지하려는 게 아니라 임대료 올리려고 이제 해지 통보한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한 이 해지 통보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표시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진짜 나가라고 해지 통보했어요? 임대료 올리려고 해지 통보했어요? 임대료 올리고 싶어서. 그죠? 원장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저 나갈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저기 올리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원장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래, 나가라 그래. 알겠, 잘 됐다. 그죠?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나는 비진이 표시를 했지만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고, 그대로 효력이. 자, 지문 보세요. 임대료 올려받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비진이 표시입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해지가 돼요? 해지가 안 돼요? 해지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다만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건 상대방이 어땠다는 거? 써놨잖아요. 선의 무과실이라는 거예요. 네. 자,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45번으로 가죠. 착오입니다. 틀린 거. 착오입니다. 틀린 거. 자, 착오가 되려면 중요 부분 착오여야 되고 중대한 과실 없어야 되죠. 1번에서는 지금 법률의 착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착오도 착오다, 착오 아니다. 착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1번 바로 틀렸습니다. 1번 정답. 자, 2번은 경제적 불이익을 말하고 있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에 해당된다라는 지문입니다. 자, 3번은 마르고 닳도록 본 거죠.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섰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가압류 등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더 들어가 보니까 원인 무효더라. 그러면 가압류가 있었던 거다, 없었던 거다? 없었던 거다. 실제 없었던 거다. 무효였던 것이다. 그러면 착오다, 착오 아니다? 착오가 아니다. 예. 자, 4번입니다. 착오로 인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인 취소입니다. 자, 5번입니다. 물상 보증인의 채무자 동일성과 관련된 착오. 요것도 중요 부분이 맞죠. 정답 1번이요. 다음 내용. 자, 46번입니다.
갑은 을에 위법한 기망으로 인해서 을로부터 하자 있는 자전거를 10만 원에 매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자전거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전거를. 그죠? 갑이 매수했다 그러죠. 갑이 매수했다. 맞나요? 갑이 매수? 갑이 매수. 자,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한 거죠. 을한테 자전거 산 거죠. 요즘 바보같이 누가 중고로 삽니까? 얼마나 속이는 인간들이 많은데. 자, 을이 갑한테 자전거 팔았어요. 파는데 을이 뭐 했다고요? 기망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기망해가지고 갑이 어디에 빠져버렸다? 차고에 빠졌다. 같은 문제 보고 있는 거 맞나요? 자, 첫째 좀 보시면요. 위법한 기망. 을에 기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망을 당해서 하자가 있는 자전거를 10만 원에 매수했다. 차고가 아니라 하자네요, 하자. 죄송합니다. 차고가 아니고. 자, 사기를 당해서 자전거를 매수했는데 그 자전거에 지금 뭐가 있다고요? 하자가 있다고, 하자가. 그러니까 이 경우는 두 가지의 법리들이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기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망. 요 기망, 사기강박을 말하는 거죠. 우리 민법 110조. 110조 기망을 원인으로 갑은 법률행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소권 행사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기망도 불법이기 때문에 뭐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자가 있었으니까 이건 하자 중에서도 물건의 하자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갑이 이 하자 있는 자전거를 가지고는 뭐 예를 들어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 당길 수가 없다. 그럼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죠. 물건의 하자. 기억 안 나세요? 목적 달성한 다음에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기망이 불법이니까 그 불법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렇게. 자, 그러니까 현재 갑이 을에게 책임을 물을 때는요. 자, 기망을 가지고 책임 묻던지 물건의 하자를 가지고 책임을 묻던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사기에 대한 책임도 묻고 하자에 대한 책임도 묻고 이게 다 주장할 수는 없어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 자,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갑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하거나 을에게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취소하거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또는 있죠. 또는. 맞는 지문이고요. 2번, 갑이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지급한 10만 원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취소권 행사했으니까 소급 무효가 되고 돌려받을 수 있겠죠. 자, 2번입니다. 3번입니다. 갑이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한 후에도 기망이 불법을 구성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권 을에게 행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하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취소권 행사를 하면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취소권 행사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수반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 근데 현재 지문에서는 이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를 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미 다 돌려받았기 때문에 판례에서는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죠. 둘 다 행사 못해요. 만약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했다. 그러면 다 돌려받았으니까 손해가 없다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반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셨으면 다 배상받았으니까 돌려받을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둘 다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선택. 근데 지금 3번에서는 뭐를 선택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선택을 이미 했죠, 일단? 근데 또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는 거죠? 안 된다고. 3번 정답이에요. 자, 4번입니다. 불법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소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죠. 손해배상 청구권과 취소권 행사 별개입니다. 자, 5번입니다. 갑이 의사표시를 사기를 이유로 취소했다. 자, 그러면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을에게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첫째 줄에서 사기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자담보 책임은 묻지 못한다는 것이죠. 선택이라 그랬어요. 뭐랑 뭐랑 선택이라고요? 기만 가지고 취소하고 책임 묻든지 아니면 하자담보 책임 묻든지. 그죠? 뭐 하는 거라고요? 선택이요, 선택. 네. 벨소리는 한 개가 울려지 두 분이 이제 힘들어하시는 두 분이. 왜냐면 벨소리가 다 똑같기 때문이죠. 그죠? 국민 벨소리. 다 똑같잖아요, 벨소리가. 네? 예. 뭐 하다 말았죠? 까먹었잖아요. 자, 3번 정답이에요. 3번 정답. 자, 47번으로 갑니다. 복대리입니다. 틀린 거. 자, 일단 복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죠. 자, 일단 본인이 있고 본인, 대리인. 그리고 그 대리인이 선임하게 되는 것이 복대리인. 복대리. 자, 이때요.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그 대리인은 자, 이 대리인이 임의대리다. 임의대리면은 복대리인 선임 원칙적으로 해요, 못해요? 못하죠. 복인권 없죠.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그때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법정 대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복인권 있어요, 없어요? 복인권이 있습니다. 비읍 복인권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일단 차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복대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대리인이 선임을 하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본인 아니에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자, 하지만 누구의 대리인이라고요? 본인의 대리인이라 그랬죠. 본인의 대리인. 그러니까 복대리인이 대리 행위할 때는 누구의 이름을 밝히겠어요? 자, 복대리인도 이렇게 상대방 만나가지고 법률행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현명이라는 걸 해요, 현명을. 저 대리인입니다 라고 현명한다고요. 이때 을의 이름 밝힌다, 갑의 이름 밝힌다. 예, 갑의 이름을 밝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 그리고 복대리인 같은 경우는 언제나 임의대리입니다. 언제나 임의대리. 자, 추가적인 것들은 또 지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보죠.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해서 권한을 넘는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자, 일단 권한을 넘는 법률행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표현대리를 떠올려야 됩니다. 표현대리구나.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입니다. 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려면은 기본대리권 있어야 된다 그랬죠. 기본대리권 있어야 그 기본대리 권한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기본대리권 속에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복대리, 일상 가사대리, 기타 등등 다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이 다 되죠. 지금은 기본대리권이 뭐라는 거예요? 복대리권이라는 겁니다. 복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뭐 없어요? 될 수 있다니까요. 기본대리권 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요.
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을이 대리인이에요. 자, 갑이 을에게 숙권할 당시에 임대차를 할 수 있는, 갑소유 빌라에 대해서 임대차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어요. 그러면 을은 임대차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얘가 하라는 임대차 안 하고 얘가 얼빠져가지고 나가가지고 매각을 해버리면 갖다 팔았다. 이러면 이게 을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뭐 한 거예요? 넘은 거잖아요. 이때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 야, 이거 권한을 넘었네. 야, 이거 표현대리구만,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다고요. 요렇게. 근데 이 내용을 예를 들어 갑이 대리인을 선임했는데 임대차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을이 여기서 복대리인을 선임했고,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임대차 권한이니까 얘가 할 수 있는 것도 임대차 아니겠습니까? 권한은 똑같습니다. 근데 얘가 가가지고 뭐 했을 거라고요, 지금? 갖다 팔았다고요. 매각을 했다고. 이러면 권한 넘은 거예요, 안 넘은 거예요? 권한 넘은 거예요. 법리가 똑같아요, 달라요? 완전 똑같다. 복대리인 들어와도 표현대리 법리는 그대로 적용되는 거라고요. 자, 즉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려면은 임대차 할 수 있는 기본대리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복대리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되니까 안 되니까? 기본대리권 되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근데 지금 1번 지문은 이런 복대리인의 권한이 기본대리권 될 수 없다 그러죠. 될 수 없게 뭐 없습니까? 있습니다. 1번 틀렸죠. 자, 이번입니다.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라도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 금지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일단 현재 법정대리가 아니라 임의대리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복임권 있어요, 없어요? 복임권 없다고요. 게다가 본인이 명시적으로 금지해놨죠. 복대리인 선임하지 마. 그러면 더 선임을 못하겠네요, 더. 3번입니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대리인의 책임이 경감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임의대리인은 무슨 책임져야 돼요? 예? 원칙적으로 선임감독 책임이죠. 예? 선임감독 책임. 이게 원칙적 책임이죠. 근데 여기서 본인의 지명이 있었으면은 본인이 복대리인 선택하셨으니까 한 단계 경감돼서 태만 책임. 네. 왜 이렇게 공허하죠, 뭔가? 예? 뭔가 왜 공허하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요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첫째 줄 본인의 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경감된다는 거예요. 자, 4번입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거. 이거 대리행위다, 대리행위 아니다. 아니죠. 왜 아니에요?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건 대리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대리행위가 되려면은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대리행위이기 때문이죠. 자, 5번입니다.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그쵸 없어지게 되겠죠. 주종관계입니다. 정답 1번. 자, 48번으로 가요. 자, 갑은 X 토지와 Y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무권대리인 을이 갑의 명의로 병과 X 토지 Y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 체결했고 서류 위조해서 등기도 이전해 주었다.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그럼 현재 이 문제 속에서요.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넘긴 거죠. 그리고 무권대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전형적인 협의의 무권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상대방 병이 본인 갑에게 상당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에 확답을 최고했습니다. 근데 기간 내로 확답을 발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자, 최고 했는데 답을 안 하셨으니까 추인한 걸로 추인 거절한 걸로. 거절로 간주된다. 그러면 무효가 된다는 거죠. 무효 확정됐으니까 상대방 병이 본인 값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무효됐으니까요. 자, 이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런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병입니다. 자, 갑이 추인을 병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을한테 추인을 하셨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알았을 때 추인의 효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알지 못하는 선의의 병이죠. 그러니까 아직 추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틈에 뭐 하는 거예요? 철회. 철회. 자, 3번입니다. 갑이 Y 건물 매매에 대해서만 추인을 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일부 추인. 일부 추인이죠. 그죠? 예. 자, 추인을 할 때요. 깔끔하게 추인 안 하고 일부만 추인하거나 아니면은 변경을 가해서 추인했다. 일부만 추인을 했거나 변경을 가해서 추인했다. 이러면 원칙적으로 추인 효력이 없죠. 상대방의 뭐가 필요해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죠.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줘야 그 추인의 효력이 있습니다. 을이 애시당초에 팔아먹었던 것은 X 토지하고 Y 건물이었는데 갑이 추인했던 건 X 건물에 대해서만 추인을 한 거거든요. 일부 추인.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상대방 병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3번 지문에서는 병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 건물 매매 계약에 대해서 추인의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땡 틀린 거죠. 3번이 정답이네요. 4번입니다.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 병은 철회는 못하죠. 악이었으니까요. 근데 최고는 선악불문이어서 할 수 있겠죠. 자, 5번 같은 경우는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다라고 해서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는 없죠. 정답 3번이었죠. 자, 49번으로 갑니다. 자,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갑소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틀린 것은? 자,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왔으니까 유동적 무효가 떠올라야 되고요. 허가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기 전 매매 계약 상태는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라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죠.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효력이 없는 상태여서. 자,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 할 수 있다, 못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그죠? 자, 그리고요. 양 당사자에게 협력 의무는 있지만 협력 의무는 있는 것이지만 이 협력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역시 계약을, 주계약을 해제하겠습니다.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왜냐면 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근데 뭐 가지고는 해제가 돼요? 무슨 해제가 되죠? 예? 예? 계약금 해제요. 예? 수령자 배액 상환, 교부자 포기, 계약금 해제는 가능하죠. 네.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죠, 그죠? 예. 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 같죠, 느낌이? 네?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제는 안 되고요. 계약금 가지고 해제는 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전에 갑이 을에게 계약 해제 통지를 했습니다. 을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 금액으로 해서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그 매매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일단 현재 첫째 줄에서
갑이 을에게 계약 해제 통지했죠. 이 해제는 무슨 해제겠어요? 요겁니다. 계약금 해제예요. 이 위에 해제가 안 됩니다. 갑이 을에게 해제했다는 거는 요 계약금 가지고 해제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인 을은 일단 계약금은 교부했던 거죠. 갑이 계약금을 받았어요, 을한테. 자, 그래서 이제 허가 신청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이 느닷없이 뭐 한다 그랬다고요? 야, 해지하자. 이렇게 했다고, 갑이. 그럼 우리 열받겠죠. 끝내자고 하니까. 그럼 갑이 여기서 해지하자는 건 내가 수령했던 계약금의 2배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만 가지고는 안 되죠. 2배 줘야 돼요. 갑이 해제하려면. 근데 아직 말만 했고 계약금 2배는 아직 주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금 2배는 안 줬으니까 해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만 했다고요. 해제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배 줘야 돼요. 이때 을이 토지를, 자, 계약금 2배. 요거를 을이 돌려받기 위해서 갑이 넘겨야 되는 그 토지에 대해서 을이 뭐 하셨다고요? 가압류 들어가셨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압류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담보가 이제 확보가 된 거죠. 그러면 을이 계약금 2배를 아직 수령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계약금 2배를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해서 판례에서는 받은 것처럼 받던 거예요. 받은 것과 동일하게. 그럼 해제가 된 거다, 해제가 안 된 거다. 해제가 된 거다. 따라서 확정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입니다. 을은 갑에 대한 허가 협력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피보전 권리로 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거. 일반적인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자, 그럼 매수인 을은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나한테 소유권 넘기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이전 등기 청구권. 자, 이거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요, 요거를 피보전 권리로 해서 피보전 권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전받을 권리라는 거예요. 보전받을 권리. 요거를 피보전 권리로 해가지고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거. 처분 금지 가처분. 그러니까 처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나하고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지금 땅값이 오르고 있다고. 네가 나한테 넘겨야 되는 이 토지를 딴 사람한테 처분하라고, 처분하지 말라고, 처분하지 말라고 가처분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등기가 돼요, 저 토지에 대해서. 그럼 갑이 처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처분할 수 있죠, 사실 따지고 보면. 네, 근데 살 사람이 없겠죠, 등기돼 있으니까. 공시법 때 하는 거죠, 가처분. 자, 그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으니까, 이 권리를 가지니까 이 권리를 피보전 권리로 해가지고 처분 금지 가처분을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혼할 때. 이혼할 때 제일 많이 쓰여요. 내가 얘하고 이혼하고 싶어요. 너하고 이혼하고 싶다, 이혼. 근데 이 집이 얘 명의로 돼 있다고, 지금 집이. 그럼 이게 이혼소송하면 이제 진흙탕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틈에 얘가 뭐 할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재빨리 뭐부터 해야 돼요? 가처분 신청부터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가처분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받아줘요. 그럼 이제 이 재산에 대해서 가처분 때린다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혼 소송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순서 아시겠습니까?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처분이 같이 한번 때려보세요. 그래서 배우는 거죠. 농담이에요. 진짜로 하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매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매매여서 아직 허가받기 전이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라면, 매매가 무효 상태라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는 거 없는 거 을한테. 그러면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가지고 처분 금지 가처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그런 거죠. 제 말 이해되세요? 그냥 보통의 매매라면은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허가구역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체가 없는 상태고, 따라서 이를 피보전 권리로 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 지문은 가백에 야 협력해라.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피보전 권리로 해가지고 처분 금지 가처분을 때리겠다.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는 거죠. 되는 거죠. 양 당사자에게 협력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을이갑한테 협력할 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예. 양 당사자에게 협력 의무가 있다는 건 협력을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협력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 때리겠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자 3번입니다. 매매 대금 제공이 없어도 가백의 허가 신청 절차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협력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4번입니다.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때 협력 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협력 의무 위반했을 때 주계약 해제는 안 된다 그랬지만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되는 것이죠. 자 5번입니다.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더라도 을은가백이 이미 지급했던 그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지금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때가 아니라 뭐 해야 할 때죠? 협력하고 허가 신청하고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예, 아직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죠. 5번이 정답이네요. 자, 다음 5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조건입니다. 옳은 거. 1번입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후로 소급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원칙적으로 조건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죠? 네?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언제부터 효력 생겨요? 성취한 때로부터. 그러니까 소급효 있는 거, 소급효 없는 거. 소급효 없는 거죠. 자,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은, 이 정지 조건 같은 경우는 정지 조건. 요 같은 경우는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생하는 거다. 그죠? 이게 정지 조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정지 조건 말고 해제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거? 소멸하는 게 해제 조건이죠. 자,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하던가 효력이 소멸하던가 하는 그 시점 자체가 성취한 때부터라는 거예요. 성취한 때부터 발생하든가 소멸하는 것이다. 자, 그럼 성취한 때부터다라는 것 자체가 소급한다는 거, 소급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소급하지 않는 거죠. 근데 조건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야, 소급시키자. 야, 너하고 나하고 합의해가지고 원래는 소급이 안 되는 건데 소급시키자. 소급시키기.
돼야 안 돼요? 되죠. 조건에선 되죠. 기한에선 안 되지만. 네. 왜 이렇게 처음 하는 거 같죠? 느낌이. 그죠? 예, 11월 달에 했는데요. 11월 달에. 네.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럼 소급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소급이 된다고. 효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땡 1번 틀렸고요. 2번입니다. 채무 면제하고 유증은요. 단독 행위. 원칙적으로 단독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죠. 근데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라면 이때는 조건 붙일 수 있는 거죠. 예외적으로. 자, 그러니까 채무 면제도 그렇고 유증도 그렇고 상대방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조건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서 조건을 붙이셨네요. 조건만 무효, 법률행위 싹 다 무효. 법률행위 싹 다 무효죠. 조건만 땡 틀렸고요. 자, 4번입니다.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 토지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입니다. 여기서의 성취가 뭐죠? 허가를 받지 못할 때 요게 성취죠. 불허가라고 하는 어떤 사실이 발생하게 됐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소멸한다.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다. 자, 발생이다, 소멸이다. 소멸이죠. 무효로 하기로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이죠. 불허가가 됐을 때 무효로 합시다. 해제 조건입니다. 정지 조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5번입니다. 불법 조건은 그 조건이 정지든 해제든 싹 다 무효죠. 불법 조건이라는 거는 조건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총칙이고요. 자, 이제 51번 물권법으로 갑니다. 물권적 청구권. 갑의 자전거를 수리해서 생긴 수리비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을이 자전거를 유치하고 있었네요. 자, 근데 병이 그 자전거를 절취했다. 자, 현재 지문 속에서 유치권자는 을입니다. 을 같은 경우는 유치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죠.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권 갖고 행사해야죠. 1번은 맞는 지문이죠. 유치권에 기해서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2번입니다. 갑의 점유물을 을이 침탈, 선의의 병에게 양도했고 다시 병이 악의의 정에게 양도하였다. 자, 지금 현재 2번 지문은 점유물 반환 청구를 물어보는 지문입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가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204조죠. 204조 1항.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하려면 일단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침탈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2항. 점유물 반환 청구는 선의의 특별 승계인 에게는 행사한다 못한다? 행사 못한다.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 행사를 못합니다. 자, 3항입니다.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로 행사해야 되고 이 1년이 출소 기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갑의 점유물을 을이 침탈했고 침탈자 을이 병한테 넘겼죠. 그러니까 이 병을 승계인으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선이라고요, 악이라고요? 선이. 그러면 갑이 선의의 병 상대로 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 이후 병으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정, 얘는 악이라고 하더라도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죠. 엄폐물 법칙에 의해서. 따라서 갑은 악의의 정에게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2번 정답. 3번입니다. 갑의 토지에 지상권 취득한 을은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 신축한 병 상대로 해서 철거 청구. 지상권 가지고도 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는 문제없이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겠고. 자, 4번입니다. 갑의 소유물을 을이 절취해서 점유보조자 병에게 맡겨뒀습니다.
갑은 을에게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점유보조자 병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자죠. 그러니까 점유보조자 병 말고 점유자 을한테 반환 청구해라 라는 취지의 지문. 자, 5번 갑 소유 건물을 을이 침해할 염려가 있을 때 갑은 을에게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지금은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고요. 52번서부터 좀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